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4명 추가돼 총 1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의심자는 2,919명, 격리 대상자는 3,805명, 격리 해제 대상자는 9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보건당국은 이번 주말이면 메르스 확산 추세가 꺾일 것이다. 조기 종식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확진 환자는 거의 날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격리 대상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확실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이 메르스 파문, 감염 경로 불확실 환자들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진정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내에서 발병하는 메르스 양상이 중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사실상 이번 한국발 메르스는 코르스, 그러니까 한국발 메르스 코르스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타, 유목민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중동발 사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발 풍토병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까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가, 그리고 특히 우리 인접 국가들의 한국의 코르스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능,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 감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밖에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에 지문이 닳도록 깨끗이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방어로 코르스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팟짱은 메르스 파문으로 이어갑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경남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창원에서 발생한 환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경남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윤성효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 듣겠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의학자이신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김익중 교수님을 연결해서 코르스가 돼버린 메르스 사태 어느 정도나 확산될지 전문가 진단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은 메르스 파문으로 대선 후보 1위로 급부상한 박원순 시장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정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오늘은 황교안 후보 총리에 대해서 격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걸걸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 추가 4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모두 12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역 민심 경남으로 가봅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경남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윤성효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할 때만 하더라도 경남은 사실상 메르스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 있는데요. 한 주 사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경남은 메르스 청정 지역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지난 10일 저녁부터 양성 환자가 나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은 창원에 사는 77세 할머니이신데 지난 5월 27일 날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에 외래 진료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좀 증상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 창원에 있는 몇 군데 병의원을 다녔고요. 그러다가 창원 SK병원, 창원 그 상남동에 도심에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고 10일 날 오후에 이제 퇴원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이제 폐렴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했고 보건소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저 검사를 해보니까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10일 날 저녁 9시 30분에 그분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이제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된 셈이고요. 네. 경남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이 기사는 사실상 오마이뉴스에서 맨 먼저 보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뒤따라왔던 건데, 그분의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겁니다. 저 병원에 있을 적에 또 이제 입원을 해 있으면서 환자들 또 의료진들하고 접촉을 했고 창원 SK병원 이외에 힘참 병원이라든지 두 군데 병원 그리고 약국에도 그 가족이 들러서 이제 약을 받아왔다 이래 가지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접촉자만 한 550여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까지는 다른 어떤 접촉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추가 확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이분이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고 또 응급실에서 그 영상의학과 사이에 잠깐 다녀온 이거 정도밖에 없는데 이분이 사실상 창원에 내려가면서 500명 이상의 접촉자 그리고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창원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확진 환자들, 격리 환자들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확진 환자를 받은 그분은 지금 이제 그 경남에 있는 한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그 병원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환자는 이제 격리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안정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메르스 의심 환자다 이래가지고 의심 신고된 어떤 그런 사례가 부쩍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경남도 메르스 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금 현재까지 의심 신고는 35건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건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으로 나온 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 환자 가운데에 22명은 현재 집하고 병원에 격리 중에 있고 12명은 격리가 해제된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의 단순 모니터링 대상자가 384명이라 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주소를 경남에 두고 있는 분이 384명인데 그중에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364명이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으로 분류되는 가족들이 한 14명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발열이라든지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2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확진자를 밀접하게 접촉했던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그 요양보호사 부부에 대해서는 자택격리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메르스 대책본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네. 진주의료원은 폐쇄된 상태고요. 네. 마산에 또 마산의료원이 경남 도립으로 있습니다. 공공병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경남 도립 그 공공병원입니다. 마산의료원에 그 격리 병상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현재 52병상으로 병상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이 확진 환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 격리 병상을 대규모로 확보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가 들렸던 창원 SK병원의 그 직원들 한 21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택과 병원에 격리한 상태이고 또 다른 그 창원 힘찬병원에도 들렸던데 그 직원이 20명이고 또 주차관리 요원도 4명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대상인데 그 닷새 동안 입원해 있었던 창원 SK병원에 거기에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추가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격리 대상 숫자도 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불안, 공포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창원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더 썰렁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드는데 현재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창원 SK병원이 창원 상남동에 있는데요. 네. 상남동은 창원의 굉장한 그 번화가입니다. 그 동양 최대라고 할 정도로 그 음식업 그리고 요식업소, 그런 게 밀집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상남동 일대가 불화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제 10일날 저녁에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뒷날이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차분한 분위기, 썰렁한 한산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남동 일대 그 식당마다 손님들이 뜸한 어떤 그런 상태였고요. 어떤 식당 주인은 손님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남동 일대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평일에 저녁에도 찾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주차 단속을 저녁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저녁의 경우에는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한 대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차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창원 최대 상권인 상남동, 중앙동 일대가 썰렁한 어떤 그런 분위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집에만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번화한 지역, 그러니까 어떤 창원 경기의 지표처럼 보였던 지역이 벌써 이렇게 썰렁하니 다른 지역은 어떨지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경기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에서 이번 그 메르스 때문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예, 그 메르스 공포 속에 행사들이 많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그 동남권 조선 해양 플랜트 수출 상담회가 원래는 10일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방문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취소를 했고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경남도청 일부 청사를 옮겨가지고 그 서부 청사를 그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거든요. 네. 그 기공식이 오는 16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남도가 메르스 때문에 기공식을 연기하기로 했고 그 서부청사 기공식을 기념해서 13일 날 저녁에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진주에서 불후의 맹곡이라는 제목으로 그 축하 공연을 열려고 했는데 그 행사 역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매권을 환불하기로 했고요. 노동단체들도 각종 노동 집회 이번 주말이나 오늘부터 이제 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라든지 탄저균과 관련돼 가지고 진해에 미 사령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 앞에서 오늘 오후에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집회 역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하나가 그 SNS 요즘 이 메르스 관계에 많은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앞서 설명드린 그 창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받은 77살 그 여성의 가족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됐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있는데요. 경남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공개된 11일 날 어제 오전부터 인터넷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데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힌 정보가 이제 문건 형태로 이제 빠르게 전파됐다 그런 건데요. 메르스 환자 발생 관련 지시 이런 제목의 그 문건인데 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문건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주소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건데 그런 개인정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유출된 거냐. 그래서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걸 처음으로 유출했는지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창원보건소가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제기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창원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면서 방역망이 뚫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메르스 양성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창원에 굉장히 많다 그런 건데요. 500명이 넘는다라는 거고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의심 환자들의 신고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양성 환자가 나온다면 더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건데요.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지 여부가 확산 여부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까지는 부지사가 대책본부장을 맡아왔는데요. 양성 환자가 나온 다음 날부터 홍준표 지사가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대책회의를 갖고 학교에 대해서 휴업 등의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했고요.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마다 메르스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성 환자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은 치료하거나 격리할 그 병상 확보가 필요한데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에 이미 52병상 규모로 격리 병상을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음압병상을 갖춘 병원은 경남에 3군데 있는데 진주 경상대병원, 창원 삼성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말을 지나봐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성효 기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